밥도 못 먹고 이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주 만세! 했는데 지금 배당주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자, 새로운 8월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더위는 안 꺾였지만, 자, 힘차게 8월을 시작! 누가 그랬어요, 이거? 오늘 왜 폭락해? 아니, 아까 코스피도 한 낙폭이 3% 이상 넘어갔었고, 코스닥도 현재 3.1%. 저희가 8월 1일 정오에 낮 12시 즈음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이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야식 잡설 직전에 올려드린 거 있죠? 그 세제 개편안, 세법 개정안 나오기 직전에 언론 보도들 모아서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댓글이 달렸습니까?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 이대호 저거 누구 당 누구 빨아주더니 뭐 점점점 뒷목 잡았어 해서, 일단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흑백 논리로 보시는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은 지금 빨리 영상을 꺼주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채널을 빨리 봐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한국거래소에 나타나서 상법 개정안 공약을 했을 때도 엄청나게 칭찬을 했었고, 예전에 그 슈카월드랑 금융시장, 금융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저희는 칭찬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계엄에 대해서는 또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 또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오도록 만들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엄청나게 또 칭찬을 했고, 그런데 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청나게 또 우리는 비판을 할 겁니다.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딱 그거 하나입니다. 자, 물론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건 다른 이유도 있겠죠. 보세요. 미국장이 빠졌잖아. 그쵸? 나스닥 0.03% 빠졌잖아. 니케이도 0.3% 빠지고 있잖아. 그쵸? 0.3% 빠지니까, 0.03% 빠지니까 우리는 3% 급락해야지. 그죠? 외부 요인이죠? 제발 그렇다고 얘기해줘! 외부 요인이라고 얘기해줘! 자. 코스피 계속 떨어지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 힘내세요. 해서 어저께, 그러니까 7월 31일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믿고 싶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걸 많이 가장 기대하셨어요? 요즘에 시장에서 고배당주 어떻게 됐습니까? 작살나고 있죠. 왜? 아니, 배당 소득을요 분리과세 해준대요.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배당주가 지금 작살이 나고 있습니까? 은행주, 증권주 왜 작살나고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보세요. 취지가 얼마나 좋아요.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배당 많이 얻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제도를 바꾸겠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부의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주가를 떨어뜨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해서 일단은 정부가 말하기로서는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한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친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만, 이들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배당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쉽죠? 이해 가죠? 1억 또는 이상 및 증가 조건이 붙었습니다. 일단 아우 쉬워요. 기업들도 이거 다 이제 계산을 해서 하겠죠. 아우 쉽습니다. 그러면 3단계 누진세율인데 2천만 원 이하는 어차피 분리과세였죠. 15.4%. 그러니까 지방세 포함을 하면 15.4%.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이상에는 종합소득세율로 올라갔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다른 거랑 합쳐서 과세 표준이 더 커지니까 세금 부담이 더 커졌잖아요. 종합소득일 경우에는 그거를 분리한다는 겁니다.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로,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5%로, 이거는 지방세 포함하면 최대 38.5%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22%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어때요? 배당, 소득세 최고 세율이 기존에 얼마입니까? 49.5%, 거의 50%였죠. 거기에 따지면 어때요? 거의 11%포인트나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고요. 그럼 어때요? 어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주 만세! 했는데 지금 배당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살나고 있죠. 왜 그래요? 투자자들이 멍청해서? 정부는 지금 똑똑한데 이렇게까지 막 배당, 자산 형성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해서 따져봅시다.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챗GPT를 좀 돌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배당을 1억 원을 받던 사람이 기존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내면 실효세율이 14.25%입니다. 한 1,420만 원 정도 낸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런데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고 분리과세로 가면은 뭐야 이거? 2,200만 원? 아까 말씀드렸죠? 세율이 22%라고.
아니 분리과세 해준 자산 형성 배당을 더 많이 해서 선순환 경제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실효세율이 이렇게 높아지지? 세부담이 왜 더 높아지지? 5억 원 배당 받는 사람이 예를 보면 실효세율이 31%대에서 38%대로 갑니다. 그리고 10억 원 배당을 받는 사람이 있다. 40%에서 38%로 왜 이 사람이 더 낮아지지? 아니 뭐 부자 감세하면 안 된다며. 아니 이쪽이 그러면 이 사람이 세부담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세부담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챗GPT가 잘못했네. 이거 멍청해가지고 챗GPT가 말이야. 인공지능 아직까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자 한번 이유를 물어볼까요? 지난번에 법인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처럼 최고 세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최고 세율이 아니라 실효 세율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적용되는 거. 기존에는요 종합 과세 방식으로 봤을 때는 배당 가산율, 그러니까 배당세 공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종소세로 갈 때는 배당세 공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법인세를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남긴 돈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배당소득세를 한 번 더 내죠. 그러니까 같은 돈인데 이중과세다라고 하니까 그 중에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게 11%가 있어요. 그래서 1.12를 곱했다가 나중에 이걸 다시 빼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종합소득세일 경우에는 공제가 있어요. 그런데 분리과세에는 그 공제가 없어요. 일단 여기에서 차이가 하나 나는 겁니다. 이게 커요. 이것 자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게 혜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까 그 조건 말씀드렸죠? 배당 성향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하는 기업 조건이 붙는다는 거. 그리고 펀드, 리츠,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는 제외라는 거. 특수목적법인. 그리고 챗GPT도 지적을 합니다만 분리과세 최고 세율 35%, 거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8.5% 이 자체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뭐 수십억 이상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 세율이 49.5랬죠. 근데 이 사람들 다른 뭐 사업상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것저것 공제를 하면은 40%대 초반까지도 실효세율을 낮출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40%대 초반의 세율과 38.5%랑 비교해 보면 꼴랑 한 3, 4%포인트 정도의 세율 감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들이 볼 때 어때요? 49.5에서 35%로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지방세도 포함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포인트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따지고 보니까 얼마 안 되네? 그러면 기업들이, 대주주가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아까 정책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배당 확대를 통해서 경제 선순환, 국민들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후에 배당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식의 배당을 늘리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노후 준비, 노후 아니더라도 일단 뭐 일상적인 생계비를 일부 이걸로 조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배당을 좀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배당을 잘하면 사실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배당을 잘하면 똑같은 조건에서도 주가가 오르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그거 한번 보여줬던 건데 어떻게 하면 그 배당 성량을 높이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고려되는 게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배당 소득세. 이 장면이 대선 직전에 유튜브로 방영이 됐던 여러 이제 경제 유튜버들과 함께 했던 거고 여기 좀 이제 많이 본 사람 하나 있죠. 그러면 대통령도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면 대통령은 누굽니까? 행정부의 수반 아닙니까? 행정부가 어디입니까? 경제정책 총괄하는 거,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러면 그거 맞는 거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일단 좀 복잡하고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런저러한 조건이 있었다. 그리고 3년 일몰,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다 말았다.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못 봤다라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한시, 그것도 얼마 늘어나는 배당 증가분에 한해서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효과를 못 봤던 거예요. 3년 한시하고 끝나버렸었고. 근데 비슷한 짓을 또 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적용 시기를 일단 봅시다. 26년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빨라야 27년 봄쯤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 연간 배당으로 따지면. 아직 멀었죠? 그리고 28년 말까지 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그냥 3년짜리라는 이것도 역시 일몰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 조건 달리고 한시적이고 거기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역진적으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분리과세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 이거를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말을 막 거역을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가? 모르겠네. 자, 에이, 설마 장난을 치겠어. 국민을 상대로. 이거 하나 이해 한번 또 들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바라건대
나이 들어서 여러분도 진짜 70 넘어서 계속해서 근로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연금 좀 받고 배당 받아서 노후를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근로소득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니까 근로소득이 별로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자산을 모아서 배당주에 투자를 많이 했어. 혹은 집을 팔아서 다 배당주만 샀어. 그냥 전세 살면서 배당소득 8천만 원, 근로소득 2천만 원, 70세 노인 얼마나 세금을 낼까? 그리고 제도 개선 전후로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노후를 배당으로 보낼 수 있게. 자,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봅시다. 기존의 종합과세 방식으로 보면요, 근로소득에서 과세표준 이렇게 나오고 총 세부담이 1억이랬죠. 근데 근로소득 2천만 원, 배당소득 8천만 원 해서 1175만 9천 원을 냅니다. 실효세율 약 11.8%. 기억하세요. 11.8%입니다. 그런데 분리과세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 얼마를 낸다? 18.3%. 11%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낸다고요. 나라에서 분리과세 특혜를 준다고. 그것도 3년간 한시적으로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막 뭐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연간 2천만 원 막 열심히 어디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벌고 나머지 배당소득 많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챗 GPT의 오류라고 믿고 싶다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기획재정부 금융소득세제과에 좀 문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거 알고 계시느냐 물었더니 역진적이죠. 말이 안 되죠. 뒤집어졌죠. 알고 있답니다. 세법 전문가들과 다양한 토론을 해봤더니 어느 구간에서건 얼마대 배당을 받는 사람에서건 역진적인 게 나타나더라. 어쩔 수가 없다. 대신에 본인이 어떤 게 유리한가에 따라서 종합과세든 분리과세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죠? 아니 근데 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빠진 건 없는 거죠. 일단 기존 거보다 만약에 세금을 더 낼 것 같으면 기존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말장난이죠. 그쵸. 혜택을 준 다음에 고배당 기업이 배당을 더 늘려서 국민들이 배당을 받아서 경제 선순환 되도록 한 다음에 근데 그냥 분리하면 과거 거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느 나라 정부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보세요. 최고세율 35%.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8.5%죠. 이거를 낮추는데 민주당 내에 반대 기류가 너무 강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정, 여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세법 개정안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 이게 부자 감세다. 부자한테 이렇게 감세를 해주면 안 된다라는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선택을 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초고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좀 세금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노후를 배당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정도로 받는 분들은 오히려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이 지양을 하는 부자 감세 랑 어떻게 맥이 닿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야 이거 너무 어지럽다. 자, 그래서 물론 민주당 내에서 다 같은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같은 민주당 내에 있는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죠. 아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이소영 의원은 이미 이걸 발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 그러니까 정부 안대로 40%가 아니라 35% 이상인 상장사를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는 기존과 똑같이 15.4%,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2%, 그리고 3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27.5%로 최고세율이 훨씬 더 낮아요. 35가 아니까. 그러니까 38.5가 아니라 27.5로 상당히 낮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만. 그리고 이것 역시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유리한 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아마 그거는 똑같이 갈 텐데 배당 성향 40% 이상이냐 그리고 뭐 3년 평균 증액 규모 얼마 이런 거 없죠. 딱 이거 하나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게 되면 감소하는 배당 소득세가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마중물로 부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다른 최대 주주가 야 49.5%가 아니라 27.5%야? 그러면 나도 배당 많이 받아야겠네 라면서 배당을 늘리면 이게 플러스로 막 간다는 거죠. 그겁니다. 이 차이가 많이 나죠. 해서 저도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 분리과세가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더라. 그래서 뭔가 정교하게 이 안에서
보완책이 들어가야겠다. 근데 분리하면 그냥 옛날 방식으로 종합소득 선택하시면 됩니다는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여긴 똑같죠.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는 똑같이 사람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실효세율이 더 높아지는 역진적인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보완을 해야죠. 그러면 실효세율로 뭔가를 좀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 부자 감세 싫대잖아. 야, 부자놈들이 혜택을 보면 안 된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중산층 감세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프레임에 씌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사실 기업의 경영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대주주들이, 경영진이, 부자들이 하겠죠. 대주주가 나의 돈을 많이 가져가려는 그 욕심이 발동이 됨으로 인해서 배당이 늘어나는 거겠죠. 최근에 감액 배당, 자본금을 잉여금으로 돌려서 비과세 배당하는 거 왜 많이 합니까? 대주주들이 자기들 돈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주주들도 그 비과세 배당을 받는 거. 근데 세법 개정안에 그거 포함되어 있거든요. 감액 배당 이제 과세하겠다고. 감액 배당, 그러니까 자본금을 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자본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이거는 뭐 소득이 생긴 것도 아니고 해서 비과세가 맞는데 자꾸 저런 식으로 세금을 안 내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물려야겠다 해서 주식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평균 취득가액, 그러니까 처음에 자본금으로 납입한 게 0.1만 원, 1,000원일 경우에 나중에 이 사람이 감액 배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액면가가 5,000원인데 만원에 발행을 돼서 5,000원의 자본준비금,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죠. 그거를 돌려받는 행위인 거예요. 혹은 액면가 5,000원인데 5만 원에 발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10배가 되는 거죠.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그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가,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잡히는 그 액면가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잖아요. 내가 받는 게, 감액배당으로 받는 게. 그럴 경우에 그 초과분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쉽게만 설명드린 거고요. 어디서 막 기획재정부가 엄청 쫓아옵니다. 낙폭이 더 커졌네 이거. 야, 이거 뭐 새로 고침할 때마다 낙폭이 커져. 코스피가 2,400에서 3,200까지 단번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상법 개정도 주요했고, 자사주 소가 의무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발현이 됐던 건데, 상법 개정,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하나는 바뀌었죠. 물론 이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런 것도 이제 민주당이 추진한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올라왔던 그 기대감 중에 컸었던 정책들이 후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공약했던 것들이 후퇴하면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릴까? 아니면 다시 박스피 시절로 돌아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좀 써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저는 코피가 날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렇게 치지? 코스피 2000 시대 위원회라고 민주당이 만들었죠. 아니야. 2000 시대 위원회 아니야? 왜 5000? 나 이거 뭐 좀 검색이 잘못됐네. 네이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에이, 무슨 5000 시대 위원회야.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딱 2000 시대 위원회인데. 민주당 내에서. 같은 당 아닙니까, 여기? 이거 뭐지? 검색 결과 잘못됐나? 여기 있다. 여기 나왔네. 찾았네. 내년 상반기 코스피 2000 시대 다시 열린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2009년 9월이구나. 2009년 9월. 거의 뭐 한 16년을 거슬러 갔다 왔습니다. 해서 부디 16년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사상 최고치 올라가고 있는, 우리도 지금 지금쯤이면 뭐 일본, 대만, 미국 정도로만 가도 한 최소한 코스피 한 3,500 이상은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자, 궁금한 거 오케이. 얘기해 봅시다. 일단 정부가 이야기하기로는, 기획재정부가 이야기하기로는 대주주 기준, 기존에는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이던 걸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한다 라고 하죠. 물론 이제 지분율로 따로 있고, 예전에는 50억 원이 맞았어요. 근데 그게 2년 전에 10억 원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때 이거를 왜 낮췄느냐, 즉 대주주 기준을 왜 완화했느냐, 자꾸 연말만 되면 이 대주주 기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거예요. 9억 9,900만 원까지만 남기고 파는 거예요. 혹은 연말에 또 주가 오를 수 있으니까 한 9억까지만 남겨놓고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수급이 꼬이겠죠. 그리고 나서 1월에 다시 사. 그 짓을 왜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연말 되면 주가 망가져. 너는 12월에 팔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11월에 팔고, 11월에 자꾸 코스닥이 망가지니까 10월에 팔고, 그러니까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코스닥은 파는 것이다 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시장만 왜곡되고,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할 이른바
큰손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파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이제 왜곡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조막손 투자자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론 길게 보면 야, 너 어차피 한 6개월 갖고 있으면 아무 변동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하루하루 다른 금융시장에서 먹히는 얘기입니까? 그 사이에 돈 필요한 사람들은, 매도하는 사람들은 다 손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차피 세금 안 내려고 금액 밑으로 줄이다 보니까 실효성도 없던 거예요. 세금을 안 내니까. 그리고 또 큰손 투자자들이 어차피 양도세 낼 거면 미국 주식하면서 편안하게 그쪽 이익을 얻지, 장투하기에도 좋고 시장도 투명하고 밸류에이션도 높고, 그러니까 다 미국으로 막 떠나가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안 되겠네, 우리 완화합시다 라고 하면서 종목당 10억 원으로, 그러니까 종목당 50억 원으로 합리적으로 바꾼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백도 한다고 합니다. 왜? 부자 감세니. 부자 놈들이 이렇게 좋은 일 시켜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다시 보유금액 기준 10억 원으로 강화를 해버리면 큰손 투자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다 양도세 내겠습니다 하겠죠? 하겠어요? 아니죠. 똑같이 종목 줄이고 연말 되면은 코스닥 작살 나고 또 다시 미국 주식으로 떠나고 대안이 있다고요. 대안. 그러니까 그냥 나쁜 부자놈들, 종목당 10억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라고 대결 구도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같은 시장에 살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종목당 10억 있으면 부자 아니냐, 부자는 세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만 본다고요. 1차원적으로. 뭘 조심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이게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금투세 철폐하지 않았습니까? 끝끝내? 금투세 없애야 된다라고 촛불 밝히면서 목소리 냈던 분들이 다 슈퍼개미입니까? 아니에요. 종목당 10억 원 안 되는 분들이 그때 다 길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셨던 거예요. 왜? 금투세를 매기면 부자 증세 때문에 시장이 망가져서 일반 투자자까지 망가지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종목당 10억 원도 없는 분들이, 전체 투자 자산 10억 원도 안 되는 분들이 대주주 양도세 소득세 기준 이렇게 강화하면 안 된다고 그분들이 목소리 내는 거라고요. 지금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의 뭐 지령을 받아서 사주를 받아서 이러고 있는 걸로 보여? 시장이 망가진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오케이, 망가지든 말든, 대주주 떠나든 말든, 큰손 투자자 미국으로 가든 말든,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돼요. 지난번에 제이슨이 나한테 물어봤잖아, 작년에. 그럼 미장해야 된다고, 막 미장 콘텐츠 다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선택을 하면 돼요. 이제는요, 국적도 선택하는 시대예요. 이민이, 해외 투자가 너무나 쉬워진 시대고, 기업들도 법인세 때문에 혹은 투자 환경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다국적 기업이 되고 있잖아요. 인건비 줄이려 중국 갔다가 베트남 가고 혹은 멕시코 가고,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가고 선택을 한다고요. 심지어 국적마저도. 근데 투자자는요, 그냥 MTS 열어가지고 내 주식 지금 다 팔고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는데 5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대안을 찾는다고요. 시장은요, 사람은요, 돈은요. 근데 거기에서 대주주 나쁜 놈들. 그럼 이거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융 문맹이라고 생각하고 그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에 있고, 예전에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락할 거든 그러면 이제 코스피 인버스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원들이 있고, 그래서 막 어떤, 그건 진성준 의원 아니야, 다른 분이야. 그래서 어떤 분의 그 블로그, 국회의원 블로그 가면요, 댓글이 3,000개가 넘게 달렸어. 글 하나에. 이거 보면은 아우 야 어떻게 이렇게 비판 일색일 수밖에 없나? 오늘 달려오신 분 계시네. 오늘 코스피 3.5% 급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그러니까 적대시해서 누가 좋냐는 거죠. 왜 저러는 거예요? 부자를 적대시해서 부자 감세하면 안 돼, 부자 증세해야 돼 해서 지금 내 주식이 떨어지고 이분들의 주식이 떨어지고 우리의 주식이 떨어지고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아니, 이런 2차원적인 사고가 안 되냐고, 3차원적인 사고가 안 되냐고 해서 금투세 때도, 상법 개정안 때도, 그리고 2년 전, 3년 전 대주주 양도세 개편 때도 와이스트릿은 이 짓을 했는데 2025년 8월이 돼서도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이 짓을 하고 있고, 나는 왜 맨날 밥을 못 먹지? 힘들다.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가 아니라 정책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정책을 만들어 갑니다만, 국민들이 무조건 어느 당, 무조건 어떤 대통령, 무조건 어떤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건 저는 건전하지 않다고 봐요.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칭찬할 수 있는 거고, 나쁜 정책이 나오면 반대로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똑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죠. 지금 이런 거를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인들은 특히나 여론을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 내에서 이런 게 이제 막 뜨거운 논의가 펼쳐져야 하는데 지금 이 역할을 이 세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역할을 야당이 해줘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아쉽게도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소영 의원 정도? 코스피 5천 시대 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뭐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민주당 내에서 조금 이렇게 갈려서 토론하고 있는 정도? 그래서 정치 구도도 때로는 다당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균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당 내에서 같은 당 내에서도 찬반 뜨거운 토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 안에서 어떤 정치 반대하면 저 뭐 겉과 속이 다른 놈 저 이렇게 뭐 맨날 무슨 뭐 입장을 바꾸는 뭐 이렇게 해버리고 넌 누구야 뭐 막 정체성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제발 좀 그런 거 벗어나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고 대안을 제시하고 누구를 위해서 1,400만 투자자를 위해서 항상 말씀드리죠. 1,400만 명이면요. 경제활동 인구 2명 중에 1명이고요. 대한민국 가구 수로 따지면 3명 중에 1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합시다. 해서 Y스트릿이 추구하는 바도 우리의 철학도 딱 그겁니다. 저는 이제 밥 좀 먹으러 갈게요. 해서 Y스트릿이 그리고 야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공유까지 감사합니다. 뿅!